족자카르타의 태양은 살갗을 태울 듯 뜨거웠다. 크라톤 술탄 궁전 주변 광장은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북적였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구뎁 냄새와 매캐한 크레텍 담배의 연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물란 음악 소리가 뒤섞여 몽롱한 열기를 만들어냈다. 20살 비만은 이 모든 활기와 동떨어진 섬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낡았지만 여전히 브랜드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티셔츠는 그의 심기만큼이나 구겨져 있었다. 옆에선 아버지 팍조코의 존재가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비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낡은 바틱 셔츠 소매 끝 해진 부분에 머물렀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제법 알려진 바틱 공방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사업 실패 후 그들의 삶은 급격히 기울었다. 널찍했던 집 대신 비좁은 방을 전전해야 했고 자가용 대신 땀냄새 가득한 낡은 버스를 타야 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이 유서 깊은 궁전 앞에 그를 데려온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그들이 존경받는 가족인 양. 박조코는 아들의 불평에 대답 대신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어려 있었다. 그냥 바람이라도 쐴까 해서. 바람이요? 이런 곳에서요? 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힐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전부 아버지 탓이라고요. 그의 말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비만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끓는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라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그를 지배했다. 왜 하필 우리야?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박조코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마, 그만하거라.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비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주변의 소음을 갈랐다. 관광객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는 듯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 앞에 서 있던 크라톤 경비원 앞뒤 달름 중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다. 전통적인 바틱과 블랑콘을 착용한 중년의 남자는 오랜 세월 궁전을 지켜온 듯한 엄격과 위엄을 풍겼다. 그의 이름은 팍 아구스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마 앞에 멈춰섰다. 그의 눈빛은 꾸짖음도 동정도 아닌 그저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비마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비마는 순간 숨을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팍 아구스의 존재만이 공간을 압도하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 아래 비마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홀마티 템파티니. 이곳을 존중하시오. 팍 아구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 같았다. 그의 자바억양은 부드러우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실었다. 비마는 반항심의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목소리를 낮추고 예를 갖추시오. 팍 아구스는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곳은 당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시장 바닥이 아니오. 조상들의 영혼과 술탄의 역사가 깃든 신성한 곳이오. 주변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그들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아버지 팍 조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만은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적절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수많은 눈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팍 아구스는 잠시 비마를 노려보다가 말했다. 잠시 저쪽으로 나가 계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곳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오. 그것은 명령이었다. 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굴욕감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팍 아구스가 가리킨 방향으로 털터덜덜 걸어 나갔다.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겸을 어린 시선이 따가운 화살처럼 꽂혔다. 궁전 담벼락 그늘 아래 부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뜨거운 공기만이 그들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비마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대신 지독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내가 너무 심했지. 팍 조코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멀리 말리오보로 거리를 향해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비마는 아버지의 침묵이 1000마디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근처에서 자잔한 파사를 시장 간식을 팔던 노파 이브라트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시 한 바박냐. 그의 아버지가 안 됐군. 노파는 연민 어린 눈으로 팍 조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속 깊은 양반을. 비마는 고개를 돌려 노파를 보았다. 이브라트나는 비마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조용히 자신의 간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혼잣말은 비마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속이 깊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낡은 버스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요기야카르타의 밤 풍경을 보며 비마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아까 그 할머니가 아버지를 속 깊다고 하던데 무슨 뜻일까요? 박 조코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이브라트나는 우리 공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의 아내란다. 비마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박 조코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비마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 몇 년 전 팬데믹이 닥쳤을 때 관광객이 끊기고 주문이 급감하면서 공방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비슷한 업체들은 직원을 해고하며 버텼다. 하지만 박 조코는 그럴 수 없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진 것을 팔았지. 박 조코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도 땅도 공방을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라도 버텨주고 싶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고통로용싱이라고 하지. 비마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혹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파가구스의 차가운 눈빛, 이브라트나의 연민 어린 시선, 아버지의 깊은 침묵이 다시 떠올랐다. 거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비마를 집어삼켰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박 조코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아직 젊고 내 미래가 중요하니까.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만하고 철없던 청년의 모습 위에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겹쳐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프팍, 사야티닥타우. 죄송해 아버지. 다음 날 비마는 잠을 설쳤다. 밤새 뒤척이며 아버지의 희생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뭐든지요. 박 조코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아. 하지만 비마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야 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링크였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하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제 크라톤 앞에서 파가구스에게 제지당하고 망신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었다. 누군가가 몰래 찍어 올린 것이 분명했다. 댓글창에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저런 아들은 필요 없다. 아버지 망신 제대로 시키네. 얼굴이 다시 화끈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피해야. 깊은 자괴감이 느껴졌다. 이게 내가 자초한 결과야. 비마는 한참 동안 화면을 노려보다가 결심했다. 그는 댓글창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영상 속의 사람은 접니다. 어제 저는 크라톤에서 매우 무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크라톤 경비원분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두려웠지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비만은 다시 크라톤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궁전 입구로 걸어갔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팍 아구스가 서 있었다. 비만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자바식 예절에 맞춰 최대한 공손하게. 팍 아구스,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불손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팍 아구스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비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이전의 차가움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만은 그의 침묵이 꾸짖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마지못한 인정일지도 몰랐다. 비만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도 없을 것이고 망가진 평판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분노와 좌절감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작은 일거리를 돕기 시작했다. 예전 공방의 단골들에게 연락해 소규모 주문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아버지가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다. 때로는 지역사회의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팍 조코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비만은 볼일이 있어 다시 크라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멀리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팍 아구스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걸어가며 그의 눈을 마주쳤다. 팍 아구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비마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나 경멸은 없었다. 대신 말없는 이해, 그리고 어쩌면